그래서 제가 좀 권하기로는 이렇게 책 영어로서 이 유창성을 획득하게 하고 싶으신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토리가 좋아요. 영어에서도 흘려듣기가 중요하지만 우리말도 흘려듣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언어적인 자극을 주기가 어렵다 하면은 빈대 잤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 고학년 엄마표 영어가 놓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초등 고학년에 이제 영어를 시키는 가족들 중에서는요, 영어를 뭐 예전부터 조금씩 뭐 해보긴 해왔다. 그리고 뭐 듣기 환경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뭐 이런 가정들도 계시지만 정말 부모님이 뭔가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아니면은 바쁘셔서 혹은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셔서 너무 이렇게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아예 영어를 안 시키시다가 나중에 시키시는 뭐 그런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고학년에 영어를 시키신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인생에 뭐 큰 탈이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나중에 시작해도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왕 시키시는 언어라면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해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실용 영어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유창성 위주의 교육에 갑자기 이제 홀릭을 하셔가지고 시키고 싶으시기는 하지만 아이가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흘려듣기의 자료들을 딱 보니 어려운 거는 이 아이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노부영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아주 쉬운 영어 동요 같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영상 같은 경우도 페파피그, 동물이 나오는 영상들 중에서도 아주 쉬운 애기 영어만 많이 나와 있는 뭐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좀 높은 확률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콘텐츠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생각해도 무언가를 배울 때 너무 나랑 흥미도가 안 맞는 콘텐츠들을 뭐 교육 때문에 억지로 봐야 한다? 뭐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학습적으로 배워야지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콘텐츠 영어를 쭉쭉 나가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막 내가 배워야겠어 막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좀 즐기면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재미가 없어 하는 경우에 이거를 너무 강요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과도하게 애기용 콘텐츠들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너는 아직 저 영화를 볼 단계는 아니야 하면서 이 애기용 콘텐츠들을 너무 많이 강요를 하시게 되는 실수를 계속 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금방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들은요, 어떤 정서적인 연령에 맞는 콘텐츠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친구들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어떤 갈등도 있고 이거 문제 해결법도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가미된 영상들이 아이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물 세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와일드크래트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큰아이들이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상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듣기만 먼저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뭐 입시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리터러시를 또 안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유아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는 듣기 먼저 시키세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조금 늦어서 뭐 4학년 이상이 되어서야 영어를 시작했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벌써 활자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림책이나 아주 쉬운 리더스북을 병행해서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친구들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유창성만 고집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리더스북이나 그림책은 좀 쉬운 걸로 아이들이 조금 단어도 익히고 뭐 달달 암기하듯이는 아니어도 쉬운 콘텐츠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순환이 되면서 또 아이들이 어휘력을 갖추게 되기도 하거든요.
comprehensible input의 측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의 인풋은 책이 맡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학년들에게는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하기로는 이렇게 책 영어로서 이 유창성을 획득하게 하고 싶으신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전래동화라든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야기, 혹은 이솝우와 장화 신은 고양이, 이런 스토리들은 여러 버전의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좀 집중 듣기라고 소위 청독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 좀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눈으로 활자가 익숙해지는 그 과정은 책이 좀 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적으로 우리말 모국어 수준에 맞는 콘텐츠,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또 놓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애기 언어만 들으면 애기 언어에 머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애기 언어는 책이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확장성 있는 언어의 콘텐츠들을 좀 얹어주고 싶으실 때에는 아이의 흥미와 조금 아이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따라잡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우리말로 좋은 양질의 언어 자극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 논술학원에 오랫동안 다녔다는 얘기냐 이런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독서 환경을 좀 많이 마련을 해주셔서 밤마다 뭐 엄마가 꼭 아니어도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셨든 아빠가 읽어주셨든 아무튼 좋은 양질의 책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영어가 늦었다고 해서 그 우리말 자극을 좀 소홀히 하시고 바로 영어 몰입으로만 들어가게 되시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한창 지식의 확장성을 키워가야 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어만 이렇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인데 영어 3시간씩 본다? 이거는 저는 권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 또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급증하게 되는 시기가 또 고학년 이후에 뇌가 한창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꼭 시간으로 너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뭐 이게 주 루틴이 되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매주 그래도 끊임없이 양질의 좋은 언어 자극을 아이가 받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꼭 논술 수업에 보내지 않더라도 그냥 부모님의 직업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면 좋은 유튜브 영상을 우리말로 된 영상 말씀드리는 건데 조승현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도 추천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술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흘려듣기가 중요하지만 우리말도 흘려듣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언어적인 자극을 주기가 어렵다 하면은 그 작가님의 채널을 틀어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 이런 거 괜찮은 것이죠. 아무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모국어로 어떤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을 생각하고 사고해서 부모님과 티키타카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가정이다 라고 한다면 영어가 여기에 살짝 얹어질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수는 늦은 영어에 갑자기 몰입하느라 우리말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이제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때이죠. 빈대잡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심리전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당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에 자꾸 밀을 하다가 당겨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쉽게 오기도 하게 되는 것이 또 이 고학년의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들이 뭐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끌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을 막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생애 주기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밀당하는 기술을 또 가지고 이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 뭔가 억지로 강요를 하는 영어 루틴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실수를 꼭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전 연령층에게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고학년 친구들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달 단위로 조금 다시 한번 재계약하듯이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를 하겠다 했다가 조금 이제 한 달 지나서 다시 한번 체킹을 스스로 좀 해보고 이거 좀 내가 너무 과도한 거였어. 그럼 분량을 좀 줄여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영어 루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 번째 실수로 이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요즘에 뭐 이렇게 학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많은지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쪼록 아이들이 다시 오지 않는 이 초등 시기에 영어라도 즐겁게 오래가는 그런 영어, 재미있게 영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